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요약집 교재는 54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부 이전. 요거는 이제 공유, 합유, 총유일 때 소유권의 일부가 갑에서 을로 공유 지분이죠.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이 갑에서 을로 이전돼 가는 것을 일부 이전. 그리고 이제 합유 관계도 설명드리고요. 548페이지 보십시오. 상속 있죠. 2번에. 상속은 시험에 상속 자체를 묻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 수업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피상속인 사망 시에 피상속인 아버지 사망 시에 상속인이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상속인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물으면 등기 없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갑이 을에게 무슨 매매 등을 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사망하셨죠. 사망하셨다면 갑이나 을이 갑에 누가 을에게 갑이 사망하셨다면 누가 등기해 줘야 됩니까? 갑의 상속인이 을한테 등기해 줘야 되죠. 그런 걸 이제 묻고, 유증 있죠. 여러분 548페이지 3번. 요건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자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유언정여. 유언으로 정여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리고 진정명의 있죠. 549페이지에. 진정명의 회복 나오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등기해 가는 거. 그리고 수용 5번. 이제 등기된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했죠. 그에 따른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있죠. 550페이지에. 환매 특약은 매매로 민법에서 배우시는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매매하고 도로 환매하기로 했죠. 환매해 가기로. 환매 특약에 따른 환매 특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한다. 그리고 신탁, 제일 많이 시험에 또 나오는 신탁 등기 있죠. 요것도 따로 이제 설명,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신탁.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551페이지에 3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시는 다음 용의권 있죠. 다음 페이지에. 용의권 4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저당. 여기까지. 이건 다음 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면 다음 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등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업 자료 이제 5페이지. 지난 시간 소유권 보존 등기에 이어서 제2절 소유권 이전 등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는 크게 있죠. 법률 행위. 민법 186조. 매매, 교환, 증여 등 계약. 그걸 다른 말로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고, 민법 187조 상속, 공용징수가 토지 수용이죠.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이 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다만 상속 등을 받은 재산을 뭐 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민법에. 등기법 총론에 돌아가면 제가 민법 186조 7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만 정리해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 교재에서도 봤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입니다. 부동산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요 페이지에 공유, 합유, 총유가 나오는데, 요 세 가지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공유 중심으로 나오지만, 합유, 총유도 가끔씩 이제 문제에 나온다. 이렇게 전체를 보시는데, 먼저 공유 지분 이전입니다. 1번 공유에서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면요, 공유 지분, 다시 예를 들어 드립니다마는 공유자가 갖고 있는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거죠. 그때 이전되는 공유 지분을 적고, 공유물 분할에 따른 분할에 의한 이전 등기 등을 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다시 설명드리고, 3번 등기 원인에 만약에 공유물 불분할, 분할하지 말자 이런 약정이 있으면, 이런 특약, 약정이 특약이죠. 이런 특약도 등기 기록,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할 수 있고, 불분할 특약 변경이 나중에요, 분할하지 말자고 하는 특약을 하고 이걸 변경한다는 것은 기간 연장, 단축, 이런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4번 공유자 1인의 지분 포기, 지분 포기로 그 지분 이전할 때는 지분 포기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 무슨 신청이다? 공동. 대부분 이거를요, 1, 2, 3, 4번에 공동으로 한다. 이거를 단독 신청으로 한다면 X 틀리는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공유관계, 민법에서 어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공동 소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공유. 갑을 보세요. 갑을 두 사람이, 갑을이 공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갑을병까지, 제가 세 사람,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다. 지분의, 공유 지분 아시죠? 지분의 3분의 1. 똑같이, 물론 저 지분은 늘 다를 수도 있다. 얘는 3분의 1씩 갖고 있다. 민법 시험에는 3분의 1씩 갖고 있다. 또는 다르게 갑이 얼마, 을이 얼마 이렇게 갖고 있다고 민법 시험에 나오죠. 또 민법 시간에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는 이 갑을 병이 갖고 있는 이 지분, 이걸 이전하는 겁니다. 아까 1번 공유에서 1번을 다시 보시면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면 지금 갑을 병이 갖고 있는 요 지분 3분의 1 저거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합니다. 민법 시간에는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말은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을, 을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갑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때, 이전할 때, 매매할 때, 매매로 넘겨줄 때 다른 공유자, 을병의 동의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또 공유 지분의 갑이 가진 3분의 1 지분의 저당도 이전, 저당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저당 잡을 때도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에 저당 잡을 때도 다른 공유자 동의 승낙 요하지 않는다. 단 용의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에 가면 공유 지분에는 저당은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은 잡을 수 있지만 공유 지분에는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어떤 경우에도 없다. 그건 다 앞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 공유물을 분할하고, 여러분 보세요. 공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을, 특히 토지 건물도 있지만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해서 공유물 분할로 각자 이전 등기에 갈 때는 공유자 전원이, 민법에서는 공유물 분할 협의는 전원이 해야 되고 가벌병 전원이 해야 되고,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기는, 이전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가서 공동으로 합니다. 단 판결을 받았죠. 협의가 안 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이 공유물 분할 협의가 안 돼서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이 그 유명한 민법 등에서 배우는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 이 형성 판결은 판결 받으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과 달라서 형성 판결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판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나 이 판결을 받아 만약에 등기해 간다면, 판결을 받았다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그러나 여기는 협의,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갈 때는, 그때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가서 등기해야 되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X, 그거고. 3번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분할 금지, 불분할 약정, 특약을 했다면, 이런 특약도 등기할 수 있고 등기되고, 이런 특약은 등기해둬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 그렇게 민법에 배웠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는, 민법에서는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청구할 수가 있고 자유죠. 언제든지. 단 불분할 특약, 일정 기간, 부동산은 5년, 민법에 5년의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고, 분할 청구하지 못하게 불분할 특약을 맺을 수 있고, 5년의 기간 내에서 이런 특약도 등기가 되는데, 이거를 변경하라고 한다. 기간을. 우리 시험에 늘 물었던 게, 5년을 약정했다가 5년의 기간이 끝나면 갱신이 또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불분할 특약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의 기간으로 불분할 특약을 했다가 이 기간을 단축, 갱신, 단축 다 나왔죠. 시험에. 갱신하거나 단축하고 변경, 이거 변경 등기할 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가서 갱신, 단축에 따른 변경 등기해야 되는데, 거기를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가벌병 중에 1인이 단독으로 갱신, 단축에 따른 변경 등기할 수 있다면, 단독 신청으로 한다면 X죠. 그리고 4번 민법에, 여기까지 민법이죠. 공유자 중 1인이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갑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을 때, 갑이 지분을 포기하면 포기한 갑의 지분이 누구한테 귀속됩니까?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죠? 민법에 공유 지분 비율, 요 지분 비율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데, 거기까지가 민법. 우리 시험에는 갑이 지분을 포기했다면 저 포기한 갑의 지분이 을병에게 이전돼 가는데, 요 이전 등기할 때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 갑이 단독 신청으로 한다면 X. 그렇게 나왔죠, 다들. 공동, 지분을 포기한 갑하고 다른 공유자, 을병이 무선 신청한다. 공동으로. 그렇게 시험에 나오죠. 단독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유에서 적어드린 2, 3, 4번 끝에 공동 신청인데 이게 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단독 신청으로 한다면 X다. 그겁니다. 자, 합유입니다. 이번에는 2번. 합유의 특징은, 여러분, 갑을병이 이번에는 공유가 아니고 갑을병 세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합유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고, 합유로 민법에 이렇게 갑을병이 합유일 때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갖고 있지만, 합유 지분이 있지만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합유 지분 무슨 이전, 합유 지분 이전, 상속, 저당, 감유, 가처분 나오면 다 X입니다. 이건 등기 안 됩니다. 지분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공유일 때는 지분이 등기부에 등기되지만, 합유일 때는 지분은 있으나 합유 지분은 뭐가 안 된다. 등기가. 요거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 2번. 민법상 조합재산 그러면요. 우리도 민법상 조합 이야기 자주 나오죠. 동업계약. 갑을병이 세 사람이 갑을병이 동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죠. 동업하자. 그러면 그게 합유고, 동업자의 재산이, 동업을 하는 갑을병이 어떤 부동산을 갖게 되면 그게 합유고, 또 하나 수탁자가, 우리 등기법에 수탁자가 수인 여러 명, 이건 나중에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의 수탁자가 저 부동산을 갖게 되면 합유, 여러 명의 수탁자가 합유 관계로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조합원이 이제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조합원 나오면 민법상 아까 조합에서 조합원이 동업자, 수탁자 전원 명의로 합유 관계로 등기하고. 자, 3번. 합유자 갑을병 중에 합유일 때입니다. 합유인 경우에 갑을병이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얻으면 합유 지분도 처분은 됩니다. 자, 공유와 합유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민법에. 아까 제가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은 처분 자유,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매매, 저당 잡을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승낙 없어도 지분 처분이 자유고, 합유일 때는
합유 지분도 처분은 되지만 민법에 다른 합유자 전원에 뭐를 얻어야 된다. 동의, 성낙을. 그리고 지분 처분하면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합유 지분을 처분했을 때 합유 지분 이전 등기한다면 합유 지분 이전 등기한다면 X고 지분이 등기 안 돼 있기 때문에 합유자 명의, 합유자가 바뀌어서 합유자 명의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갑을병이 합유일 때 갑이 자기 지분을 합유입니다. 합유일 때 갑이 자기 지분을 정에게 정이라는 사람에게 처분했다면 갑을병이 합유하고 있던 거를 합유자를 바꾸죠. 갑을 정으로 정을병이 갑을병이 아니고 이제는 정과 을병이 합유하는 걸로 합유자 명의 무슨 등기한다. 변경. 그리고 4번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했죠. 두 사람이 갑을이 합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그 단독 소유로 합유 명의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이것도 변경. 이건 다 합유 지분은 상속이나 이전이나 합유 지분은 이전 상속이 안 되니까 합유자 명의 변경 등기합니다. 자, 총유 있죠. 3번에 합유, 공유 합유는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고 총유 이거는 그냥 종중, 문중 등 재산. 늘 예를 드는 거 종중, 문중 같은 권리 능력 없는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단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단체의 소유 부동산, 종중 땅, 문중 땅, 종중 땅, 문중 땅은 종중, 문중의 이름으로 등기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가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종중, 문중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하고 소유자를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하는데 틀리게 나올 때 많았죠. 종중, 문중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표자, 관리인은 등기 신청하는 등기 신청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2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할 때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함께 기록해 놓습니다. 자, 여러분 등기부에 실무에 가시면 여러분 중개하러 가시면 소유자란에 종중 땅은 종중, 문중 땅은 소유자란에 무슨 김씨, 무슨 파 이런 식으로 소유자란에 무슨 김씨, 무슨 파 이런 식으로 등기되어 있고 밑에 대표자 이 종중, 문중에 대표자가 누구인지 성명, 거기 보세요. 대표자 성명, 주소, 여기 주소, 주민번호가 적어집니다. 같이.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소유자는 종중, 문중이 되고 저 등기 신청했던 종중, 문중 땅을 등기 신청했던 이 대표자를 밑에 적게 된다. 거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총유입니다, 이게. 그럼 민법 시간에 여러분 대부분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나중에 무슨 지상권 등기할 때 거의 뭐 반이 민법 이야기죠. 민법 시간에 종중 땅은 종중원들의 총유다. 종중원 전체가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공유합유가 아니고 종중 땅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 관계로 공동 소유하고 총유에는 지분, 종중원들이 종중 땅에 대해서는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건 민법에서 하고 지분 자체가 여기는 없고 공유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종중, 문중 이름으로 등기하면서 대표자도 적어 둔다는 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어서 다음 페이지요. 유증. 자, 이제 다음 6페이지. 두 번째가 유증, 3번이 수용, 다음 페이지 4번이 진정명의, 5번이 환매, 그 다음 6번, 여러분 8페이지에 신탁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시간 되는 데까지 이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유증 보십시오. 2번 유증. 자, 이제 유언정려인데 민법에서 도 배우고 우리 앞 시간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 포괄 유증, 특정 유증 구분해서 지난 시간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설명드렸고 여기도 이제 등기된 부동산 유증자 갑이 유증자입니다. 갑이 을한테 유언으로 증여, 유증이죠. 유언으로 증여했죠. 그러면 우선 그림 전체를 먼저 보십시오. 유증으로 증여했다면 유증은 유언증여니까 일단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유증은 유언이니까 유증자 갑이 뭐 하셨을 때? 사망. 유증자 갑이 사망하시면 일단 유증은 효력 발생합니다. 그럼 유증자가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토지 건물을 유증을 해놓고 갑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갑에 누가 을에게 등기해 줘야 됩니까? 상속인이. 갑의 상속인이 갑이 해야 될 등기를 상속인이 을에게 등기해 줘야 됩니다. 무슨 신청이죠? 공동. 여러분, 공동 신청으로 등기를 해줘야죠. 이게 공동 신청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하고요. 또 앞전에도 이런 거 했죠. 갑이 유증이 아니고 매매. 보십시오.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매매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매매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셨다면 매도일. 그러면 누가 매수인 을에게 누가 등기해 줘야 됩니까? 상속인이. 상속인이 등기해 줘야죠. 을에게. 그렇게도 자주 나옵니다. 을이 만약에 매매해놓고 매수인 을이 사망하셨다면 을에 누가 등기해 가야 됩니까? 상속인이. 다 똑같은 이야기죠. 유증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 유증입니다. 1번. 이번에는 이제 등기된 토지를, 지금은 등기된 토지 건물을 유증했을 때 1번 포괄 유증이죠. 여기도 전 재산 등기된 거를 포괄 유증에 의한 물권,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을이 만약에 을입니다. 유증자 갑이 유언증여한 유증자 갑이 수증자 을에게 포괄 유증했으면 전 재산을 등기 없이 유증자 갑이 사망 시에 수증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물론 등기해 갈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갑니다만은
포괄 유증은 사망 시에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해 와야 소유권 취득한다. 민법 시간에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186조 7조 할 때 포괄 유증 받았으면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을 받았으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아시고, 2번 유증에 한 소유권인 등기 신청은 유증자가 갑이 유증자 갑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유증자의 상속인이나 또는 상속인이 없다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의해서 유언자의 유언을 집행하는 유언집행자가 선임이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수증자 을에게 등기해 주는데 무슨 신청이죠? 공동 신청이고요. 이거. 3번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 여러분, 등기 원인 정보라는 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증자가 작성한 유언증서, 이게 유언증서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등기할 때 제공하고, 특히 유증자가 갖고 있던 갑이죠. 여기 그림에서 이 갑이 갖고 있던 등기 필정보, 그게 옛날 등기 필증. 그럼 갑이 지금 이 부동산을 갑이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등기하고 받아온 갑이 갖고 있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묻죠.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4번 상속인 이외의자입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상속인이 갑으로부터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거나 유증받을 때는 농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상속인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거나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유증받을 때는 농지 증명 필요 없고, 여기는 4번 상속인 이외의자입니다. 상속인 이외의자 그러면 을입니다. 요 을이 농지를 유증받아 갑으로부터 을이, 상속인 아닌 사람이죠. 을이. 여러분, 상속인 이외의자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농지를 유증받아 이전 등기에 갈 때는 을은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을입니다. 이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죠. 그림 잘 보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을이 갑으로부터 농지를 유증받아 등기에 갈 때는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 5번 민법입니다. 유증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 성취 1, 유증에 기한이 붙어 있으면 기한 도래 1이 등기 원인 일자가 되고, 자, 조건 기한, 민법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 성취 1, 기한이 붙어 있으면 기한 도래 1이 등기 원인 일자가 됩니다. 6번 유증에 한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 이야기하죠. 오늘 또 유류분을 침해해도, 유류분 설명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관은 등기를 수리해야 됩니까? 끝에 각하, 수리의 반대가 각하죠. 각하합니까? 각하해야 됩니까? 수리해야 됩니까? 물으면 각하 그러면 X고 수리해야 된다. 유류분이 뭐냐? 이건 상식적으로 늘 이야기하죠. 유류분. 이 유류분이라는 것 또는 유류분권 그러는데요. 민법에
민법 상속법에, 여러분 민법 상속법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랬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정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인한테 재산을 상속은 안 해주고 자기 전 재산, 갑이 전 재산을 어떤 단체, 기관, 대학, 장학재단 이런 데다가 전 재산을 유언으로 기부하는 거 보셨죠? 그럼 자기 전 재산을 어떤 대학이나 장학재단에 기부하라고 유언을 했죠.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았죠. 그래서 상속인의 전 재산을 저렇게 정리해도 상속인들은 자기 지분, 상속 지분입니다. 자기가 받을 상속 지분의 2분의 1, 직계 비속, 아들, 딸들은 자기 상속 지분 2분의 1까지 유류분을 주장해서 상속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류분입니다. 지분의 2분의 1까지 직계 비속 있죠. 자식, 아들, 딸들은 이렇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보십시오. 갑이 유증을 하기를 전 재산을 어디다가 기부하라, 정리하라고 했죠. 유언으로. 근데 그 등기를 신청하러 왔는데 이게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등기관이 이 등기를 신청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등기 넘어갔을 때 갑에서 을로 어떤 단체나 장학재단에 전 재산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단체 또는 대학에 가서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해서 2분의 1까지는 재산을 상속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주면, 유류분을 주장해서 안 주면 유류분 소송을 해서 받아가죠. 그리고 요즘 우리 그 언론에 TV에 그 법률 상담회 이런데 유류분 이야기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유류분이. 일단은 우리 이 유언정려 물을 때 이게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받아줘야 된다 했고요. 수리. 그 다음에 수용인데 대체로 수용까지 온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수용 이제 등기된 토지였죠. 여러분 앞에 지난 시간에 미등기 토지를 국가 등이 수용했다면 그건 수용한 공익사업자나 국가가 보존 등기해 가고요. 앞 시간에 지난 시간 여기는 이제 등기된 토지 건물, 특히 토지로 주로 나오지만 등기된 토지 건물은 이전 등기해 가지고 보세요. 1번 토지 수용 등으로 소유권 등기는 공익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자가 등기 권리자이면 단독으로 신청하고, 다만 국가 등이 수용했다면 촉탁이죠. 그 국가는 늘 촉탁으로 하는데 일반 공익사업자는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거 묻는 거죠. 수용은 대표적인 단독 신청입니다. 토지를 수용했던 이 공익사업자, 옛날 말로는 기업자, 아직도 기업자 이런 말을 씁니다. 기업자가 공익사업자죠. 2번 수용으로 이전 등기해 갈 때, 자, 보상금 말이죠. 수용을 하면 보상금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그죠? 보상했다. 공탁은 보상금이 적다고 안 받아가거나 하면 법원에다가 수용자가 공탁을 하죠. 법원에 공탁했다는 증명서를 첨부정보로 등기할 때 제공하고,
3번 등기 권리자 이 말은 수용한 등기 권리자가 수용자는 그 수용당한 토지 등의 등기 명인이나 상속인 등을 가름하여 부동산 표시 무슨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상속 그 밖에 포괄 승계로나 이전 등기 신청을 안 했다면 이걸 대신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4번, 5번인데 제일 중요한 거죠.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 토지입니다. 주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시 삼형제 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시 삼형제 등기, 전세권 저당 등 이런 등기는 다 직권말소입니다. 여러분 수용되는 토지상의 저당권이 1억에 저당이 1억에 잡혀 있었다면 이 토지가 수용돼 가고 이전 등기에 가면 저당권 등기 1억의 저당 등기는 직권 말소고 단 5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하고 뭐 늘 하던 지역권 등기하고 지역권 그리고 상속으로 이전받아간 거 수용된 토지상의 상속 등기 상속으로 이전받아간 등기는 이건 직권 말소할 수 없다. 항상 이 둘 뭐 이 시험에 수용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말소 안 되는 등기 두 가지. 이제는 뭐 지역권이 상속 등기가 왜 말소 안 됩니까? 그런 것도 묻지도 않고 그런 거 묻지도 않고 시험에 딱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는 안말소가 무슨 뜻입니까? 말소되지 않는다. 딱 두 가지 묻고요. 그리고 6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 말소했죠. 아까 이거 보세요. 저당권 이런 거. 저당권 저런 등기를 직권 말소하면 수용으로는 등기 말소 통지서에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 등기 명인에게 통지를 해준다. 거기 통지는 이 저당권이 직권 말소했다는 것을 통지는 해준다. 거기까지 아시고 그 다음 여기 이어서요. 우리 말소 등기할 때 이제 수용으로 이전 등기해 갈 때는 아까 1번 단독 신청이지만 수용이 돼 갖고 수용으로 이전 등기해 갖고 그 후에 이 수용이 무효. 수용이 실효가 무효입니다. 이 수용이 무효였다면 수용으로 이전돼 간 이 등기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말소. 수용으로 이전해 간 등기는 말소 등기가 되죠. 이 등기, 말소 등기는 이건 공동 신청이죠. 수용해간 수용자와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가 가서 이건 무슨 신청으로 말소한다? 공동.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수용은 간단합니다. 수용으로 등기해가는 절차와 특히 아까 4, 5번 중에 5번 말소 안 되는 거 이거 계속 이거 묻죠. 말소되지 않는 등기 두 가지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요거 꼭 알아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진정 명의회복에 한 이전 환매 등기 신탁이 남았죠.
요거 다음 주 이제 요거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오늘 지금 나간 자료 10페이지에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저당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나머지 부분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강론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터 각종 등기를 전체 요 자료 전체적인 드린 거를 마무리하면 등기 총론으로 돌아가서 등기 총론과 등기 신청 절차를 설명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때 꼭 여기부터 소유권 보존 이전 여기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게 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 늘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진정 명의로 인한 이전 등기부터 이어집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